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17호 제7면 기사입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집중 신청 기간 운영. 남양주시 시장 주광덕는 1일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집중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조기기 교부 사업 중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국비보조 사업은 정부와 남양주시가,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도비보조 사업은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지체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언어차 폐성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며,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는 가구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입액이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등록장애인이다. 지원 품목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국비보조 사업은 독서 확대기, 기립훈련기 등 장애 유형별 지원 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42개 품목이며,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도비보조 사업은 국비보조 교부 품목을 제외하고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 1품목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4월 말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 품목도 읍면동 사무소 장애인 보조기기 담당자에게 안내받을 수 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예산 조기 소진 시 올해 보조기기를 교부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남양주시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올해 70여 명의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남양주 시정 소식지 더 남양주 오디오북 서비스 게시. 남양주시 시장 주광덕는 2월부터 시정 소식지 더 남양주의 오디오북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오디오북은 월 1회 발행되는 더 남양주의 기사를 음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실행이 가능하다. 오디오북을 들으려면 더 남양주 책자의 목차 페이지에 있는 오디오북 QR코드나 모바일 소식지의 오디오북 바로가기 탭을 통해 접속하면 된다. 또한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의 시정 소식지 메뉴에서도 바로 이용할 수 있어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지 않다. 더 남양주 오디오북은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을 비롯해 어르신들이 시정 소식을 보다 편리하게 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출퇴근 산책 운동 시의 음성 콘텐츠를 활용한 멀티태스킹을 즐기는 구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홍보 담당관은 더 남양주를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보다 많은 시민이 즐기면서 읽을 수 있는 시민 밀착 로컬 매거진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2024년은 더욱 다양한 독자 참여 코너와 남양주 소식지에서만 접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는 2월 중 온라인 독서 플랫폼 전자책, 이북 서비스도 시작함에 따라 더 남양주를 교보문고, 예스24, 밀리의 서재에서 무료로 만나볼 수 있다.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 2024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 설명회 개최.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 관장 공상길 은 지난 5일 남양주시 거주 성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이해 및 사회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2024년 평생교육 사업 설명회를 복지관 4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사업 설명회에서는 장애인 어울림 평생학습, 평생학습 도시 등 총 29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운영사항,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안내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2024년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기초문해, 인문교양, 문화예술, 직업능력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됐으며,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평생교육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월부터 순차적으로 개강할 예정이다. 공상길 관장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들의 여가 선용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 장애인 보통의 삶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024년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는 2월 13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복지관 홈페이지 www.nyjbrc.com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두천시 2024년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위문 활동 펼쳐. 동두천시 박형덕 시장은 지난 1일 갑진년 설날을 맞이해 동두천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7곳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위문은 관내 생활시설, 이용시설 및 돌봄시설, 장애인단체 등 37개소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직접 관내 사회복지시설 7곳을 방문해 시설 종사자들과 이용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으며, 동두천시의 어려운 이웃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소통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뜻을 밝혔다. 동두천시 경기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최적지. 지난 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경기 동북부 의료체계 개선 방안은 역할 서비스 운영의 3개 부문을 강화한 혁신형 공공의료원이다. 동두천시 시장 박형덕는 우여곡절 끝에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에 첫걸음을 뗀 경기도의 환영의 뜻을 밝히며, 혁신형 공공의료원의 최적지는 바로 동두천임을 재차 확인했다며 시의 입장을 전했다.
동두천시에 따르면 작년 7월 경기도의 공공의료원 부지로 재생병원 무상 사용을 제안했다. 이미 지어진 재생병원 본관 건물을 활용하면 약 2천억 원 이상 건축 사업비가 절감되는 데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전염병 발생 시 집중관리 병동으로 즉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응급의료 분야 의료 취약지로 지정된 경기 동북부권 가평 동두천 연천의 중심에 있다는 지리적 이점과 2년 이내 신속한 개원으로 지역 간 의료 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등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앞선 명분과 실리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작년 한 해 동안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유치에 공을 들여온 동두천시는 11만 명이 동참한 범시민 서명운동, 경기도청 시민총궐기운동, 경기도지사, 도의회의장 등 주요 관계자 면담을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공공의료원 유치를 추진 중이다. 한편 재생병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진의료재단은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을 비롯해 대진대학교와 함께 경기 북부에 기반을 둔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필수 진료과 전공, 지역 의사제 도입, 군의관 양성 등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맞춤형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동두천 재생병원 무상 임대 파격 조건 제한으로 경기도지사 임기 중 유일하게 공공의료원 공약 실천이 가능한 곳은 동두천뿐이다. 동두천 공공의료원 유치라는 결실을 맺어 시민 열망에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 겨울방학 기간 돌봄 계절학교 성료.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 관장 공상길, 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2주간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 18명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돌봄 프로그램 2024년 겨울방학 계절학교를 운영했다. 2024년 겨울방학 계절학교는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이 또래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성을 키우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계획했으며 올해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남양주시 복지재단의 지원으로 1개 학급이 추가 개설되어 아동반 2개, 청소년반 1개로 총 3개의 학급으로 운영됐다. 이번 계절학교에서는 공예 요리 체육 등의 활동뿐 아니라 자립 능력을 키우도록 자립생활 훈련을 구성했으며 교감 능력 향상과 긍정적인 정서 발달을 위해 마술쇼 관람, 바리스타 체험, 경기시청 미디어센터 및 눈썰 매장 방문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계절학교에 참여한 한 학생의 부모는 방학기간 동안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계절학교를 통해 돌봄 부담도 줄어들고 아이가 다양한 경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라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공상길 관장은 이번 겨울방학 계절학교 운영에 큰 도움을 주신 자원봉사자들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장애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